네, 안녕. 네, 그럼 오늘 먼저 뉴트리트 밸런스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유산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어떤 건지 먼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막 세 가지 막 언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언어가 다양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유산균이라는 거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유산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 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익균을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는요 보통 식이섬유 또는 올리고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리고 우리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합쳐져 있는 제품을 우리는 신바이오틱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어가 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유익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유산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장 속에는 어느 정도가 들어있냐면 유익균은 한 15%에서 25% 사이, 그리고 유해균도 15%에서 25% 사이, 그리고 중간균 이제 박쥐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균이 한 6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간균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살살 눈치를 봅니다. 이렇게 막 눈치를 봐요.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유해균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럼 유해균 쪽으로 확 달라붙고요. 유익균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유익균 쪽으로 이렇게 확 달라붙어서 그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중간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균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유익균을 뱃속에 많이 해줘야 된다, 유해균이 많이 증식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비만 환자는 장 속에 한 90% 정도가 유해균으로 되어 있대요. 저도 요새 많이 먹어서 확진자가 돼가지고 비만인 상태인데요. 그만큼 제 장 속에 유해균이 많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균들이 유해균에 많이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죠. 비만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장은요. 오늘 그 제2의 뇌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건 사실 소장, 대장 중에 이제 대장을 제2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본인이 연동 운동을 통해서 변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기이기 때문에 제2의 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장이 우리 면역의 무려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장이 도대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의 면적은요. 총 120평 정도가 돼요. 저희 집보다도 훨씬 넓은 평수가 제 뱃속에 바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미네랄도 흡수를 하고 비타민도 흡수를 하고 수분도 흡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장 안에 장내 면역 세포량이 우리 몸 전체 면역 세포량 중에 약 70%가 모두 장에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가 차갑거나 유해균이 많거나 또는 살이 쪄가지고 비만인 상태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 속에는 면역 세포의 한 70% 정도가 이 안에 들어있고 또는 미생물이 100종 이상의 미생물이요. 무려 100조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60조개다, 60조개다 얘기를 하는데 미생물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먼저 유익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 잘 있으면요. 유익균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소화도 좋아지고요. 그다음 흡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성분들 흡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부터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많이 먹고 잘 먹는데 안 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나는 잘 안 먹는데 많이 싸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죠?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뭐 적게 먹으면 적게 사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좋은 유산균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유산균을 선택하는 방법이 1세대, 2세대, 지금은 3세대까지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게 세대가 많이 넘어왔는데 어떻게 넘어왔냐면요. 첫 번째는요.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있으면 좋다, 유익균이 많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무조건 많이 먹자, 많이 넣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100억 유산균이 있다. 요새 약국에 가면 5천억 유산균까지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래서 100억짜리 유산균이 있다, 5천억짜리 유산균이 있다, 우리 거에는 막 뭐 63억 마리가 들어있다, 뭐 200억 마리가 들어있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예전에 1세대 유산균의 선택 기준은 바로 몇 마리가 들어있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먹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막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분명히 유익균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덜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알아낸 게 많이 먹었는데 얘네가 다 죽어서 가는 거예요. 헤쳐나가지 못하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야 그럼 얘네를 보호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코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세대 유산균을 선택을 할 때 코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차 코팅을 해가지고
막을 씌우고 2차 코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2차 코팅을 했다, 3차 코팅을 했다, 4차 코팅을 했다 해가지고 이 유익균, 유산균들이 우리 뱃속에 올바르게 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코팅을 하는 기술로 선택을 하게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가지고 많이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코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왔다 갔다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 캡슐이 어떻게 껍질을 벗겨주고 아느냐에 따라서 정착이 잘 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정착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던 거죠. 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코팅을 해서 입으로 넣었는데 그게 한강물까지 빠졌다. 하천까지 흘러내려갔다. 코팅이 끝까지 벗겨지지 않은 거죠.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보는 데까지.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3세대 유산균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3세대 유산균은 바로 균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는 코팅도 필요 없어. 균주는 코팅 없이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제품인 뉴트라이트 밸런스 위드인이라는 제품에 있는 균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SI급 논문에서 검증된 5가지 균주를 잘 배합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까지 생존하고 부착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위에서는 약 산도가 pH 1.5에서 2 정도 되는 아주 강산성, 페인트까지 녹일 수 있는 이런 강산성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위를 통과하고 나면 담즙산이라고 하죠. 약 pH 농도 8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으로 바로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유산균이 잘 살아남아서 우리 장에 부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균속, 균종, 균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균속, 균종을 가지고 열심히 코팅을 해서 제품을 보냈었는데 얘가 몸 컨디션에 따라서 제대로 장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균주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등병 그리고 장교 그리고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 훨씬 건강하고 튼튼한 균들 중에서 대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균들 중에 대장을 보내면 이 대장들은요 코팅이 없어도 산성에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알칼리성에서도 충분히 통과가 돼서 우리 장 속에 정착이라고 하죠. 정착돼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균주가 들어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신바이오틱스 아까 유익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가 둘 다 같이 들어있는 걸 신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제품에는 이렇게 5가지의 균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숫자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N019 이 균주하고요. NCFM 이 균주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3가지의 균주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 균주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HN019라는 균주는 우리 밸런스 위드인의 제품 중에 총 50억 마리가 바로 이 HN019라는 균주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 같은 경우는요. 장 점막에 부착이 돼가지고요. 잘 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HN019하고 NCFM 이 2가지 균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입으로 그 경구로 섭취를 했을 때 장까지 도달하는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높은 도달률을 갖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고 장 점막에 부착이 되고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은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균이 바로 이 2가지 균주예요. 그리고 나머지 BL04, LA14, LPC37 이 균들은요. 장내 환경을 복구시켜주고 장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LA14 같은 경우는 유해균하고 싸워서 유해균을 계속 없애주는 그런 균주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 균주들이 총 맨 첫 번째 HN019 같은 경우는 50억 마리, NCFM 같은 경우는 10억 마리, 그리고 나머지가 1억 마리씩 총 63억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주만 있으면 신바이오틱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균주에 더 먹이를 주어서 얘네가 건강하게 장까지 도달하고 장이 도달해서도 증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제품에 이 치커리 뿌리 추출인 이눌린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입니다. 이 먹이가 같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밸런스 위드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유산균을 구매를 하면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 아니면 그냥 상온에 보관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밸런스 위드인 제품 같은 경우는 4중 보호 안심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요 1중, 2중, 3중, 4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제품이 약 18개월 동안 그 균이 살아 있어서 먹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든 그 4중 포장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 위드인 제품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밸런스 위드인 제품 가루로 되어 있고요. 그냥 여기 숫자를 뜯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섭취를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품이 3달치 금액이 10만 원 초반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격이 저렴하게 9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드시는 유산균이라면 우리 장에 80% 이상 도달할 수 있고 정착이 돼서 유익균으로 정말 많이 증식을 할 수 있는 이 밸런스 위드인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15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라이트 밸런스 위드인 제품이고 균주로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궁금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분들 보면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주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꼭 골라서 네, 아무 유산균이나 드시는 거 유산균이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올바른 유산균 제품을 제대로 골라서 섭취해 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치커리 저는 치커리를 직접 먹어본 적은 없어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밸런스 위드인 제품 같은 경우는요. 맛이 되게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물로 삼켜도 되지만 그냥 먹어도 전혀 부담 없는 저는 우수에서 조금 분유 맛 같은 살짝 단맛도 느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개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건 댓글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라우너 TV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